우주여행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저렴한 비용으로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별을 향해 날아갈 수 있어요. 모두 나노튜브 덕분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엘리베이터에 무언가가 부딪힙니다. 여러분은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 영원히 우주를 떠돌아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 우주여행을 하고 싶다면 약 750억 원을 준비하세요.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버튼 하나만 누르면 우주여행을 떠날 수 있을 거예요. 우주 엘리베이터가 등장할지도 모르니까요. 은하계 엘리베이터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아이디어처럼 보이지만 우주여행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이에요. 약 10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우주 엘리베이터는 일회성 투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나사에서만 로켓 연료로 분당 약 36억 원을 지출합니다. 로켓을 발사하려면 최대 2,500억 원을 지불해야 해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면 이러한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죠.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초고층 건물은 균형과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거대한 기초를 가지고 있어요.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날씬해져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부르즈 칼리파도 아래쪽은 거대하고 위쪽은 좁아요. 거대한 엘리베이터 같은 것을 건설하려면 엄청난 양의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기초를 쌓아야 하는데 이는 돈을 절약하려는 목적에 어긋나요. 이제 끈을 가져다가 큰 끈에 공을 묶고 돌리기 시작합니다. 손에 든 끈은 한 곳에 머물러 있고 공은 손 주위를 돌게 돼요. 이를 원심력이라고 하며 엘리베이터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돼요. 공은 우주에 있는 베이스가 되고 줄은 지구를 향해 매달리게 돼요.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게 될 역은 대서양 한가운데에 있을 거고 거기서부터 선이 뻗어나가게 될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선이 지구의 자전과 완벽하게 동기화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선이 끊어지거나 스카프처럼 지구를 감싸게 될 거예요. 또한 선이 따라가는 궤도는 선이 짧아지거나 길어질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한 원이어야 합니다. 이상적인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대수학을 이용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잠깐만요. 대수학을 실제로 쓴다고요? 계산 방법으로 여러분을 지루하게 하지는 않을게요. 대서양에 있는 정거장에서 우주에 있는 정거장까지의 정확한 거리는 지구상공 36,000km가 되어야 하며 여기서부터 지구 정지 궤도가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거기에서는 4개의 바깥으로 향하는 힘이 아래쪽으로 향하는 힘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여기 한 곳에 머물러 있게 돼요. 집이나 건물을 지을 때는 아래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요. 하지만 이 공학적 경이로움을 만들려면 모든 것을 거꾸로 하고 위에서부터 시작해야 해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무게입니다. 라인이 너무 무거우면 궤도가 흐트러지고 컨베이어 승강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우주에서 여기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균형을 맞춰야 해요. 강철은 지구상에서 가장 견고한 재료 중 하나입니다. 모든 엘리베이터의 케이블은 강철로 만들어졌지만 36,000km 길이의 케이블이 필요하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강철은 잘 부러지지 않지만 번거롭고 많이 사용해야 할 때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건설에 무거운 강철을 많이 사용하지만 여기에 스트레스를 덜 주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가벼운 재료가 있어요. 또한 종점에서는 응력이 거의 0에 가까워지므로 선로를 가늘게 만들어야 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안전 요소로 인해 실제 필요한 것보다 더 두꺼워야 합니다. 처음에 로프는 0.13cm 정도가 될 거예요. 몇 가지 복잡한 수학을 사용하면 끝부분의 두께를 알아낼 수 있는데 다 읽을 수 없을 정도로 긴 숫자입니다. 정말로 긴 숫자예요. 따라서 강철은 목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 다른 후보로는 강철보다 5배 더 강한 케블러가 있습니다. 여기에 탄소나 티타늄 같은 소재를 추가하면 강도는 10배로 높아져요. 라인의 직경은 약 80m와 170m가 될 거예요. 이는 강철 케이블의 직경보다 훨씬 작은 크기입니다. 나쁜 소식은 이렇게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따라서 케이블을 만들 수 있는 이상적인 매체를 찾지 못한다면 우주 엘리베이터 아이디어는 시간 낭비에 불과할 거예요. 60기가파스칼의 힘을 가진 마법의 가벼운 재료가 있다면 변단 면율도 1.6이 될 겁니다. 잠깐만요. 실제로 탄소 나노튜브라는 독특한 소재가 있어요. 탄소 나노튜브는 강도가 130기가파스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아요. 나노튜브는 탄소로 만들어지며 머리카락보다 10만 배 더 얇습니다. 이 물질은 단단하고 전도성이 좋은데 이는 독특한 원자 구조 덕분에 가능한 일이에요.
이 재료는 배터리에서 광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돼요. 또한 완전히 수정하여 더 많은 용도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브래들리 에드워즈는 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사람입니다. 새로운 혁신을 찾고 있던 나사는 너무 미친 짓은 하지 말고 우주 승강기를 만들어 보라고 말했죠. 브래들리는 이를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엘리베이터를 개발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에드워즈는 은하 컨베이어에 관한 논문을 썼어요. 논문을 발표했을 때 그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연구에서 결함을 발견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놀랍게도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고 그의 작업은 정확했습니다. 그는 나노튜브 줄을 로켓에 묶어 우주로 쏘아 올리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로프의 다른 쪽 끝이 지구로 떨어지면 로봇이 이 로프를 타고 올라가서 더 길게 만들어 우리가 엘리베이터 우주정거장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후 엘리베이터는 태양 전지판부터 관광객까지 모든 것을 운송할 수 있게 돼요. 미래에는 우주 관광이 완전히 가능해질 수 있어요. 우주에서 휴가를 보낼 수도 있겠죠. 다른 분위기의 휴가를 찾고 계신가요? 여긴 오지 마세요. 분위기는커녕 대기도 없습니다. 이런 좋은 광고 슬로건은 아닌 것 같네요. 몇 년 전만 해도 미세한 탄소 나노튜브만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큰 튜브를 만들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어요. 지금은 최대 몇 센티미터에 달해요. 20년 후에는 수킬로미터 길이가 될 수도 있어요. 탄소는 28g당 3만 원이 넘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엘리베이터를 건설하는데 약 1조 원이 넘게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비싸게 들리지만 우주여행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이며 실제로 결국에는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나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주된 이유는 현재 궤도에 1억 2,800만 개가 넘는 물체가 떠다니고 있으며 이들이 엘리베이터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엘리베이터는 때때로 몇 번의 충돌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지만 쉬지 않고 부딪히는 건 곤란해요. 하지만 브래들리는 수많은 모니터링 장치가 우주 쓰레기를 추적한다고 주장해요. 따라서 엘리베이터는 이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엘리베이터에 무언가가 부딪히거나 선이 끊어지더라도 물론 승객이 탑승하지 않았다면 그 결과는 그리 나쁘지 않을 거예요. 선이 끊어지면 엘리베이터는 우주로 떠올라 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으니까요. 일본에서는 엔지니어들이 우주 엘리베이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우주 채굴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소행성 중 일부는 값비싼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소행성을 채굴하면 전체 엘리베이터의 비용을 쉽게 충당할 수 있습니다. 소행성에서 채굴한 걸 지구로 빠르게 가져올 수 있죠.